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시작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개혁의 이름으로 제시됐지만 여당 안팎과 자문기구 내부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16명 가운데 6명은 법안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자문단 회의를 주재하며 법안 설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합니다. 검찰 권력을 해체하겠다던 개혁이 오히려 검찰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4대 범죄가 아닌 9대 범죄로 확대된 점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보다도 넓은 범위로 검찰 권한 축소라는 개혁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조직 구성 역시 수사관 단일 체제가 아닌 검사 변호사를 우대하는 이원화 구조가 남기며 비판을 키웠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됐고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빠지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검사 출신 인사들은 중수청의 검사를 이식하면 괴물 같은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란 현실론도 제기됩니다. 개혁과 실효성 사이에서 정부와는 어느 쪽에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논쟁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검찰개혁의 해법은 제도 설계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검찰이 독점해온 기득권을 실제로 해체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로 여건이 내내 들끓고 있습니다. 제2의 검찰 특수부라며 반발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수렴하라며 원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이튿날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법여권 긴급 토론회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당이 잘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촛불 숨기 전에. 강경파로 불리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는 건 검사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수사 범위도 검찰개혁 취지와 반대로 대폭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보안 수사권 폐지 주장도 반복됐습니다.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지켜야 될 금이다. 무너뜨리지 않는 철칙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개별 의원들의 SNS 비판 글도 종일 이어지면서 정부 안의 집권 여당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누구보다 앞장선 정청래 대표는 일본에 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며 역풍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청와대는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원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게 기본 정신이고 그렇게 될 거라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혼선 속에 민주당 원내사령탑은 정책 토론은 당연하다, 당정 이견은 없다고 거듭 불을 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에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민주당은 목요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난상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청 폐지 때 겪은 혼선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총리실하고 법무부하고 수사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자문위원단 이렇게 해가지고 안을 이제 냈습니다. 중수처 이렇게 공수처 기소청 뭐 이렇게 해서 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유튜버들 뭐 쌩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제2의 쿠데타니 뭐 대통령이 봉욱한테 넘어갔니 뭐 캐비넷이 뭐 있네 없네 우리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뽑았냐는 등 뭐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말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국민들 불편함이 없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그 국민들 불편함이 없게 하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경찰 권력이 너무 컸죠. 너무 커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검찰한테 힘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의 힘이 너무 세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의 폐해가 너무 쌓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검찰의 권력을 좀 빼야 된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그래서 수사한 사람 따로, 기소한 사람 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이 나왔는데 아마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럼 이렇게 돼서 검찰 수사 안 하고 경찰한테 또 몰빵되면 그건 괜찮은가? 모든 권력 조직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이렇게 다 몰빵으로 가면 그거는 괜찮으냐? 그럼 국민 피해가 없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무혐의로 송치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세게 처벌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한 사람을 벌을 안 주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은 경찰이 그런 힘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을까, 견제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고민 속에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취임 100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한번 30일. 취임 30일이니까 한번 듣고 와봅시다.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한번 틀어줘 보세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세요.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예,
100일이었군요. 저 30일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30일 때도 얘기했고 100일 때도 얘기했고 대통령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늘 같은 얘기 했습니다. 그 같은 얘기가 뭐냐? 비서실장이 한 얘기, 정무수석이 한 얘기,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 조상호가 한 얘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의제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김기현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생각하고 다르게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계속 안 믿었잖아요. 이동영이 뭘 알아? 또 이재명 판에 그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대통령 생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거 나오니까 지금 뭐 지지 철회한다고 난리지만 대통령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생각은 국민들 불편 없게 하라. 내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지만 국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손해보는, 이 법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뭔 얘기냐? 1년에 검경이 맞는 수사가 작게는 110만 건, 많게는 200만 건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0만 건이라고 칩시다. 이 150만 건 중에 정치적 사건, 여러분들이 지금 난리치는, 다시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와갖고 이거 이재명을 잡고 이렇게 그럴 사건이 150만 건 중에 몇 건 되겠습니까? 15만 건 됩니까? 150건. 15,000건 됩니까? 1,500건 됩니까? 150건도 1년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149만 5천 건은 일반 국민들인데 이 정치적 사건 때문에 일반 국민이 다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경찰이 그냥 알아서 하면 끝이야.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런 걸 갖고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안 된대. 박은정이나 뭐 김용민이 안 된대. 그러면 대안을 내야 될까? 당신도 국회의원 아니야?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지만 10월 달까지 1년 시간 있어요. 당신들이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대안을 내란 말이야. 국민들이 피해 안 가는 대안을 내란 말이야. 왜 여기도 대놓고 무슨 뭐 보험국이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당신들이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십시오. 수사 기소 분리가 원래 원칙이었는데 수사 기소 분리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 검찰 수사권 뺏었잖아요. 인지 수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안 수사 이 얘기는 지금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 논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꺼내는 말이야. 또 보안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은 다시 검찰대 수사권을 준다는 논리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명 잡아 죽어 얘기했다. 거기에서 인지수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 없애서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럼 보안 수사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올렸어. 뭐 성폭력 사건이든 뭐 아니면 뭐 뇌물 사건이든 올렸어. 딱 보니까 이렇게 기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거예요. 그게 보안 수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윤석열 같은 검찰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럼 뭐 이런 거예요? 검찰이 경찰한테 시켜가지고 야, 너 이재명 관련해서 수사를 해봐. 그럼 내가 이거 부족한다고 보안 수사 한다고 할게. 이랬단 말입니까? 검찰 못 믿어서 경찰 믿어가지고 다 줬는데 그런다고 그거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경찰 올려서 검찰이 보안 수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냥 행안부 장관이 지금 이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가니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오다 내려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앞뒤 안 맞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보안 수사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뒤에 하자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는 수사 기소 분리해서 중수청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뺏었다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국민 불편함이 뭐냐면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찰이 수사했죠. 처음에 경찰 수사에서 어떻게 검찰을 올렸냐? 미필적 고의를 올렸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몇 년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살인 미수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1심에 12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다시 보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DNA 나왔다. 그래 1심 중간에 다시 공소장을 바꿔가지고 성폭력에 의한 살인 미수로 해가지고 지금 22년 받은 거예요. 그럼 만일 지금 이런 게 없으면 그 피해자는 억울하잖아요. 가해자가 날 성폭력도 했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3년 나오고 3년 6개월 나오고 5년 나오고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거 없게 하라고. 그 아까 얘기한
149만 9천 사건 없게 하라고 이런 걸 만들어놨다. 그래서 모자라면은 국회에서 논의해라. 논의하고 수기하고 토론해라. 그래서 만들어라. 이게 뭔 잘못이에요? 이게 뭔 잘못이라고 이 온 천지 난리치고 하면서 지지 처리한다고 이 난리칩니까? 국회에서 논의하고 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제일 많으니까 민주당이 논의하고 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그러면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소청 두 가지가 생긴다. 정부 안이 나왔습니다. 입법 예고를 한 안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 지금 말들이 많죠. 여기 계신 세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뭐 디테일하게 쪼개면 많습니다만 이 세 분이 가장 좀 주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좀 짧게 하면서 짧고 굵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부터.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은 이제 저놈은 저 검사 출신이라서 검찰 편을 든다고. 예. 오늘 한번 보죠. 검찰 편 들은지 안 들은지. 말씀을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해 당사자로서 여기서 참 회피하고 싶은 심정이 정말 간절합니다. 예. 그럼 회피할까요? 아니요. 여기 나왔으니까 말은 해야죠.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평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어제 나온 거는 중수청하고 공소청 법안이 나왔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중수청에 갑자기 뜬금없이 수사사법관이라는 게 등장을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이원화라는 것에서 예. 요거가 하나의 평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또 이게 섞여가지고 지금 막 사실 보안 수사권은 어제 기준으로 봐서 약간 밀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다른 평면의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검찰이 굉장히 지금 그 자기 권한을 오남용해가지고 잘못을 해서 지금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혁을 하는 방법이 그럼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이걸 쪼개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전제는 예, 원래 이제 독점 기업이 생기면은 그걸 쪼개잖아요. 쪼개듯이 검찰도 이 힘이 너무 세니까 쪼개가지고 이거를 좀 분산을 시키자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럼 뭘로 쪼갤 거냐?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자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중수청이 나온 건데 그럼 중수청에도 검사들이 가는 거는 맞죠. 예. 수사를 하고 싶은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검사는 단일 계급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임 검사도 검사, 20년 차 검사도 검사. 검찰총장만 빼곤 단일 계급. 근데 중수청으로 가면 이게 수사관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1급부터 9급까지 있어요. 그럼 검사 몇 급 줘야 될까요? 사실 국정기획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과거에 중수청 이슈가 있을 때 이게 논의되었던 주제입니다. 몇 급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3급을 줍시다. 라고 하면은 뭔 검사놈들한테 뭐 3급씩이나 이렇게 뭐 높이 줘 낮춰 이럴 것이고 5급을 줍시다라고 하면은 안 가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너무 낮다. 행정고시 패스하면 5급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3급, 4급, 5급 뭘로 정하든지 간에 이게 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무슨 말도 나왔었냐면 그래? 그러면 그냥 검사 타이틀 갖고 가. 가서 검사 월급, 검사 대우는 그대로 받지만 일은 너는 수사관이야.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월급 뭐 다시 책정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깔끔하잖아라는 얘기까지는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실현은 안 됐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처음에 옮겨가는 검사들의 한정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겠죠. 더 이상은 없어요.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사관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옮겨간 그 검사들이 퇴직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이런 계층은. 근데 수사사법관이라는 것은 이걸 영속화시켜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